지금 이 별님께서 휴대폰 문자 남편 응답이 느려서 더 화나요. 이해됩니다. 바로 이해됩니다. 아니 갑자기 저는 그렇죠. 이거 문자 괜찮습니다 그랬는데 안 괜찮을 수도 있다는 거 또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아이 모르게 부부싸움하는 방법 2위 공개해주세요. 자, 2위는요. 자, 아이들 몰래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아이들 몰래 싸울 수 없답니다. 네, 28.9%의 어머님들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솔직한 대답. 저는 이런 대답 좋아합니다. 이거 맞아요. 솔직하잖아요. 네. 아이 몰래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사실 뭐 부부싸움이라는 게요. 언제 내가 화가 날 것 같아? 1시간 후에 내가 폭발할 것 같으니까 당신 대기하고 있어. 준비하고 그렇죠. 있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안 되죠. 그냥 딱 봤는데 갑자기 불꽃이 팍 튀었을 때 거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한테 안 들킬 수가 있겠냐고요. 그리고 또 1시간 있다 싸웁시다, 2시간 있다 싸웁시다 애들한테 안 좋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서 한 2시간 있으면 또 잊어버려. 그래도 그거는 성격들이 좋은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는. 그래요? 그 1시간, 2시간 동안 참는 동안 푸글푸글 끓는 사람들도 푸글푸글 끓는 있다니까요. 네. 더 크게 싸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한 결혼정보업체에서요, 이성을 잃을 만큼 화나게 하는, 와, 이거 대단하네. 이성을 잃을 만큼 화나게 하는 배우자의 말투가 뭔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요, 네. 배우자의 신경질적인 야. 말투. 그게 1위였고요. 다음은 무반응. 그러니까 그냥 좀 약간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게 싫다는 거겠죠? 여성의 경우에는 어땠는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남편의 단정적인 말투. 아, 뭐죠? 단정적인 말투? 됐어. 많이 하는 거. 그죠? 됐어. 당신은 몰라도 돼. 아, 이런 거? 그만해. 뭐 이런 거. 그리고 그건 당신이 틀린 거야. 아, 맞아. 그거 맞다고 생각해? 아니, 그리고 감정. 근데 내가 들어도 좀 짜증난다. 아니, 그리고 감정의 공감을 네. 얻기 위해서 얘기를 했을 뿐인데,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나를 이렇게 저지하는 거. 네가 잘못한 거야. 그거는 그 아줌마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네가 잘못한 거야. 이런 얘기. 그런 거 있죠. 또 시작이야. 또 네. 요런 그런 거? 안정적인 말투. 얼마나 자주 사용하시나요, 정철 씨? 나 했나? 잘 기억이 안 나. 안 했다고 얘기하면 안 돼. 지금 와이프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남편은 사실 네. 밖에서 피곤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좀 쉬고 싶어서 들어오는데 네. 부인은 사실 남편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하루를 기다리고 있는 기다렸잖아요. 거거든요. 종일 그래서 막 시작하려고 그러면 됐어 좀 있다가 뭐 이러면 이제 화가 끊어버리는 났잖아요. 거. 네. 아니, 어디서 좀 있다가야. 아, 근데 단정적인 말투도 있는데. 네, 또 있어요. 신경질적인 네. 어떤 말투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공통적으로 신경질적인 말투를 싫어하는구나. 남자나 여자나. 그렇죠. 그게 좀 공감해주고 따뜻하게 얘기해주는 게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말투가 좋아? 네. 이런 말투가 좋냐고. 놀랬잖아. 예, 신경질적인 말투예요. 이런 말투가 깜짝이야. 좋겠어요? 이런 말투가 좋아? 이게 그렇죠. 좋지. 네. 아무래도 그 말투 때문에 네. 촉발되는 그런 부부싸움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희가 사건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의 그런 말투에 질렸다. 이제 정말 질렸다. 다시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 또 이제 그 얘기냐. 다시 시작하는 이거 이제 그만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그 말투 자체가 약간 좀 신경질적이신 분, 그리고 약간 공격적인 분들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원인으로 돌아가면 그분을 그렇게 만든 게 있겠지만, 그렇죠. 네, 그거를 또 해결하지 못해서 그게 결국에 또 이혼의 원인이 돼서 오는 경우가 있으셔서 사실 이 부분은 좀 서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참 말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말이 편해지면 정말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몸이 편해지는 것처럼 반대로 말이 막하게 되면 마음도 막하게 되고 몸도 막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닐까요? 왜냐면 말투는 습관이거든요. 네. 그리고 맞아요. 이제 신경질적인 말투는 사실은 이제 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자기도 모르게 하는 이야기겠지만 상대방의 호전적인 느낌을 계속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는 거라 가지고. 네. 근데 이게 신경질적인 말투를 하는 분들은 보면 신경질적인 몸짓도 함께 오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볼 때는 나에게 화가 난 거고 나에게 공격적이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굉장히 큰데 문제는 이게 아까 우리 양 변호사님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쪽에서만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관계 습관이라서 이게 내가 사실 뭐 어린 시절에 이런 그 말투의 방식을 학습했던 그것도 있고 결혼 역사를 걸쳐서 서로 간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서로 똥덩어리 던지듯이 서로에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던지는 똥덩어리 던지듯이.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사실 말의 방법이 자리를 잡은 경우가 네. 있는데 여기서 스스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게 어떤 방식으로도 반드시 부부 싸움에는 영향을 미치는데 중요한 건 이런 장면을 아이들이 보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아이들이 결혼해서 첫 번째 부부 싸움을 할 때 똑같은 그렇죠. 양상을 사용한다는 거죠. 네. 지금 금방 지나간 게 있었는데요. 너무 아이 앞에서 싸우면 안 될 것 같아서 오히려 아이를
품 안에 이렇게 끼고 화를 낸다라고 하는 그런 그 댓글이 있었는데요. 근데 진짜 실제로도 근데 오히려 그건 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아이를 안는 상태에서. 아이를 아는 상태에서 막 싸우면 아이들은 이렇게 딱 엄마 심장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장 박동을 들어요. 네. 그리고 이게 귀에다 가까이 가슴에다가 이렇게 귀를 대고 소리를 들어보세요. 울림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쵸. 그런 경우에는 아이를 안고 싸우는 것은 그렇게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원투마님 느낌 빡 오는데요. 깐족대는 것도 정말 화를 불러요. 이렇게. 그렇죠. 이거 사람 화를 갖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아닌데? 자극하는 거. 나 그런 적 없는데? 나 원래 이래? 막 이런 거 있잖아. 나 원래 이래. 뭘 원래 이래? 좀 바뀌면 안 돼, 나 어제 사람이? 빨리 돌았는데? 8시 돌았는데? 아유, 진짜. 그거 하루 일찍 돌아놓고. 관심 좀 가져주지. 오케이. 그래서 어쩌라고. 진짜 화난다. 저기. 이런 거. 여러분 있잖아요. 저 갑자기 막 너무 화나려고 그러거든요. 잠깐 좀 진정하고. 일단 아이 모르게 부부싸움 하는 네. 방법 1위부터 또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유, 여러분. 1위를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위. 자, 화가 이 네. 머리 끝까지 이렇게 올랐어도 아이가 잠든 후에 싸운다. 바로 36.9% 나된다. 네네. 애가 교수님. 잘 때 기다렸다. 준비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뭘 준비했죠, 제가? 아까 노래 준비하셨잖아요. 뭔 노래? 모두 잠든 후에 그렇죠. 싸움할 거야. 아무도 모르게 싸움할 거야. 이거니?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사실 그 리허설을 하면서 네네. 이러고 놀아요. 근데 네. 어떻게 보면은 부부의 역사는 아이가 다 잠든 후에 이루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잠든 후에 동생도 만들어지죠. 그렇죠. 아이가 잠든 후에 부부싸움도 해야 된다. 그렇죠. 모든 부부의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그 아이는 그날 일부러 일찍 잠에 든 척 한 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마음이 사실 아프네요. 그거를 참는 시간 동안 내가 티가 나지 않았을 거다 생각하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나의 과신인 것 같아요. 벌써 그날 내 표정이 굳어 있을 거고 이미 남편에게 하는 말투 자체가 이미 변해 있을 거고. 그렇지. 그래서 아이들은 그날 일부러 그냥 일찍 잠들어 가는 아니 거죠. 근데 말씀 몸으로. 들어보니까 네.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저도 저희 부모님이 한 번도 저희 눈앞에서 싸워본 적이 없으시거든요. 맞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몰랐나? 당연히 알죠. 어떤 때 느낌이 딱 오는 날 있잖아요. 오늘 엄마가 굉장히 화났구나. 오늘은 설거지 소리가 막 시끄러워. 막 이럴 때. 그럼요. 그럴 때는 그날은 밥도 많이 먹어야 돼요. 엄마 기분 나쁘지 않게 맛없는 것도 정말 많이 빨리 먹어야 먹어줘야 돼요. 돼.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게 왜냐면 부모들이 이제 우리가 모르겠지만 부모들은 공기 같은 존재들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은 늘 호흡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싸우게 되면 그 공기의 변화를 아이들은 바로바로 느끼거든요. 특별히 이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생후 6개월에서 11개월 정도 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 아주 본능적으로 부모들의 그 불안의 상태를 네. 아주 정확하게 읽어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부모의 그 싸움을 알게 되잖아요. 공중에 매달려 있는 공포감. 바로 그게 애들이 느끼는 이야. 공포감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모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싸움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응? 복화술로다가 어떻게? 싸움. 수화를 배울까요? 수화? 아니야. 근데 문제는 말을 하지 않지만 이 얼굴 표정 어떡하고 지금 진짜 무서워. 얼굴 터질 것 같아. 깜짝 놀랐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네네. EBS에서 계속 주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내 얼굴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는 방송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는 참 착한 방송 같아요. 그렇죠? 저도 제 얼굴을 가까이서 안 봐요. 정종철 씨가 얼른- 막 이러고 있을 때 애들이 그래요. 지금 아빠 지금 뭐 하는 거니? 아니 근데 사실은 지금 아이들이 힘들다는 얘기도 하고 있지만 엄마 아빠들도 이게 엄청난 감정 소모잖아요. 당연하죠. 감정 소모뿐만 아니라 수명이 단축됩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주 장기적으로 부부싸움을 하는 분들, 중년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조기 사망 위험이 한 2~3배 정도가 높아요. 거기다가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집들은 특별히 여성들의 비만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많이 먹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를 항상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피해갈 수 없구만. 정말 진짜 네. 이 살은 네. 이래도 찌고 저래도 찌고 다 이렇게 찌게 돼 있는 거거든요. 살이 옳지 찐 않나요? 이유는 한 5만 가지 됩니다. 저는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부싸움을 안 하는 게 과연 정답일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부부싸움은 그럼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강한 부부관계를 보여주는 또 다른 그렇죠. 단면일 수도 있는 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일단 나의 마음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건강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부부싸움 할 수 있는 방법 오늘 함께 또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수요일 부모 처세술 랭킹쇼, 아이 모르게 부부싸움 하는 방법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요. 지금 시각이 10시 8분이고요. 여러분께서는 라이브 토크 부모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이브 토크 부모. 종철 아빠, 내가 이거 여기다가 놓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이거 여기다 놓지 말라고 당신한테 아마 1000번은 얘기한 것 같아. 이따가 치우려고 그랬어. 아니, 지금 치우면 되는데 그걸 왜 이따가 치우냐고. 난 정말 이해가 안 돼. 아, 이따 치울 거야. 지금 치우라고요, 지금. 아이, 이따 치운다 그랬잖아. 그거 왜 지금 치우라 그래? 이따 치우나 지금 치우나 치우는 건 똑같은데 왜 지금 치우라 그래? 지금 일 갔다가 피곤해 죽겠구만. 그럼 이따 치우나 지금 치우나 똑같은데 지금 치우면 안 되나? 아이고 맨날 그놈의 잔소리. 아니 잔소리 때문에 안 돼. 사람 살 건데 사람 살 거. 왜 그래? 왜 그래? 괜찮아? 괜찮아? 어우, 정말. 알라비. 어우, 짜증나, 진짜. 여기서 이런 게 왜 나와? 아유, 우리 진짜 부부는 화낼 수 없어. 이렇게. 파이어. 네. 아, 혈압 오른다. 아유, 이거 나 치우라는데. 오랜만에 연기하니까 힘들다. 아니, 연기하느라 힘든 게 아니라 이게 정말 너무 실생활 같은 얘기를 하니까 네. 이게 자꾸 속에서 욱 하고 네. 올라오는 욱 게 하고 올라와요?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은 하트 하나 날려줌으로 해서 부부싸움이 이렇게 그 종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참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해요. 그쵸. 근데 모든 부부가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표정은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옳지 않아요. 네, 조금 이렇게 더 봐요. 부드럽게, 조금 더 네, 좀더 부드럽게. 부드럽게. 그렇게 이제 네. 배우자에게 이제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안 하고 애를 불러요. 애를 왜요? 불러가지고 야 엄마가 어떻게 사는 줄 아니? 네 아빠가 이런 인간이다. 이거 봐라. 그렇죠. 어.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삼각관계라고 불러요. 네. 원래 둘이 있던 관계에서 아이를 하나 불러와가지고 삼각형, 이게 트라이앵글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삼각구도를 안정적으로 갖추면 모르겠는데 이게 편을 먹게 되면 네. 결국은 편먹은 더 다수의 이쪽이 이 편이 적은 쪽을 공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편이 적은 쪽은 당연히 소외가 되죠. 주로 그렇죠. 아빠 쪽이 그렇게 예. 되는데 그러면 엄마가 이긴 것 같잖아요. 이건 오히려 아이에게 처참한 패배를 주는 겁니다. 오히려 아이에게 굉장히 아빠에 대한 안 좋은 면, 엄마에 대해서 비겁한 면 이런 그렇죠. 것들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전 가족을 한꺼번에 날리는 게 아이를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네. 네. 실제로 그러니까 부부싸움 저희가 보면은 네. 한 사람이 바라보는 건 저희가 흔히 설명을 드리는데 한 사람은 이쪽을 바라보면 이런 모양이지만 위에서 바라보면 또 동그란 모양이거든요. 근데 아이에게 본인의 역할을 알려주고 뭐 판단을 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 편을 만들다 보면 아이한테 한쪽 방향만 생각하게 하고 그러니까 균형적인 사고를 사실은 막는 네.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는 이혼하고 싶지 않고 부부싸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이는 그렇죠, 그러고 싶지 당연하죠. 않은데 부모가 강제로 그 관계에 개입을 시키는 거라서 그래서 요새 이제 가정법원에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네. 아이까지 이혼시키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부모님 한 부모와 헤어지게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시키고 이게 안 돼 있는 부모는 이혼 절차를 진행을 안 해줘요. 네.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떤 관계가 서로 안 좋아지더라도 아이가 그 상황에서 헤어지지는 않게 감정적으로 그렇게 갈등을 겪지 않게 배려하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아니, 정말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그거잖아요. 네. 종철아, 가서 아빠한테 저기 뭐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 그럼 종철이가 또 가요. 아빠한테.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하래. 됐다 그러라 그래. 그러면 또 와가지고 전화가 네. 아유 불쌍해 우리 종철이 중간에서 애들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감정이 희생물로 만들면 절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이가 부부가 안 좋다 그렇다 하더라도 네. 진짜 우리 부부에게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뭐냐? 네. 연기죠. 연기. 어차피 우리의 인생이 네. 드라마예요. 그렇죠, 드라마. 그렇죠. 우리 모두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생이라고 하는 거대한 드라마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아주 좋은 드라마를 하나 시작한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막 갑자기 막 싸웠는데 어제 막 정말 서로 개 뜯어먹듯이 이렇게 막 싸웠는데 막 오늘 아침에 갑자기 다녀오세요. 이건 안 되잖아요. 네. 그건 또 내 그러니까 마음을 또 어떡해. 속이는 거니까 쉽게 되지도 않아요.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까지는 하는 건 좀 애들이 봐도 이상해요. 그래서 무슨 조울증 환자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남편이 그냥 나갈 때에는 좀 속이 상하고 하더라도 앞에 가서 다녀오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이게 내가 나쁜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걸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야 아이들도 아 이게 잠잠해질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에 불안이 많이 감소하는 거거든요. 네. 이 좋은 연기는 좋은 드라마고 좋은 드라마는 늘 흥행합니다. 그렇죠. 시청자들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도 일단 입술이 떨리잖아요. 네. 내가 이렇게 애들 앞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데 입술이 떨려. 막 네. 주먹을 부르르 떨고 있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애들이 다 이미 느끼고 있다는 거. 그럼요. 그거를 어머님들께서 꼭 아셔야 되고 아버님들도 함께 좀 이렇게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